상견례 자리에 들이닥친 남자는 우리 딸 애인이 아니라 예비 사위의 애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지도 어느덧 20년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정숙미용실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저는 수만 가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미용실 의자에만 앉으면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파마롤을 말고 뜨거운 기계 아래 앉아 있으면 속에 담아둔 응어리들이 약품 냄새와 함께 스멀스멀 기어나오기 때문일까요? 이곳은 동네의 작은 사랑방이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내뱉는 고해성사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첫 손님은 대명전공의 격리팀에서 10년을 일했다는 김 과장이었습니다. 평소 유쾌하던 그녀가 오늘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자리에 앉았네요. 거울 속 그녀의 눈이 제 가위 끝을 쫓다가 이내 바닥으로 툭 떨어집니다. 그녀가 내민 건 낡은 서류 봉투 하나였습니다. 원장님, 이 동네에서 원장님만큼 입 무거운 사람 없잖아요. 이거 일단 좀 맡아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 원장님, 그 집안 사람들.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시커먼 괴물들이에요. 월급 밀리는 건 예산일이고 사장 아들은 직원들한테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여기 담긴 거 만약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세상에 터뜨려 주세요. 부탁드려요. 김 과장이 떠난 자리에는 묵직한 봉투와 씁쓸한 커피 향만이 남았습니다. 대명전공. 수도권에서 제법 잘 나간다는 중소기업이죠. 그런데 참 얄궂은 게 인생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제 외동딸 미나의 예비시댁이 될 집안이니까요. 봉투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은 미나의 상견례 날입니다. 홀로 키운 딸이 드디어 짝을 만나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날. 저는 미아리 시장에서 가장 비싸다는 옷집을 뒤져 연보라색 정장을 한 벌 샀습니다.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미용실 약품에 절어버린 손톱이 부끄러워 몇 번이고 보습 크림을 덧발랐습니다. 내 딸이 기죽지 않게 어디 가서 미용사 엄마 밑에서 자라 저렇다는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말이죠. 정수가 오늘만은 미용사 윤정숙이 아니라 강미나 엄마로만 서 있는 거다. 웃자 웃어야 복이 오지. 옆자리에서 운전대를 잡은 미나의 손이 파들파들 떨립니다. 아이는 오늘따라 말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엄마 옷 예쁘다며 제잘거렸을 텐데 백미러로 비치는 미나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합니다. 그 그늘의 정체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미나는 지금 자신의 엄마가 자랑스럽기보다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가서 직업 물어보시면 그냥 조그맣게 가게 운영하신다고만 해. 굳이 미용실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사투리도 좀 조심해주고. 알았지? 저쪽 집안 체면 엄청 따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걱정 마라, 내 강아지. 이 엄마가 눈치가 몇 단인데. 입 꾹 다물고 우아하게 앉아만 있다 올게. 너만 행복하면 됐지, 뭐가 문제겠니? 딸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20년 넘게 가위질에서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미천까지 마련해줬는데 정작 그 가위질이 딸의 앞길에 오점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아이를 보니 속이 쓰립니다. 하지만 미안함이 더 큽니다. 더 좋은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 엄마의 못난 마음 때문입니다. 고급 한정식당 입구에 들어섭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공기부터가 다릅니다. 미용실의 파마향 냄새와는 정반대인 차갑고 건조한 향기. 저 멀리 정장을 쫙 빼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예비시댁 식구들이 보입니다. 한금자 여사. 대명전공의 안주인이자 오늘 제가 상대해야 할 산입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고 지나갑니다. 마치 상품의 등급을 매기는 경매사처럼요. 가방 속에는 아침에 받은 그 지저분한 비리 서류들이 들어있는데 제 눈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상견례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서랍 속에 두고 온 줄 알았던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제 옷자락을 잡아당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급이 다른 건 어쩔 수 없죠. 한금자의 선을 넘는 모욕에 정숙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드디어 가방 속 봉투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밥상이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법입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 코스가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목구멍은 이미 꽉 막혀버렸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한금자 여사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저를 응시합니다. 그녀가 걸친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번뜩일 때마다 저는 제 연보라색 정장이 한없이 초라해 보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뜨거운 물과 독한 약품에 절여진 제 손마디를요.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마디가 붉어진 이 못난 손이 제 삶의 훈장이라 믿어왔건만 이 자리에서는 그저 숨기고 싶은 치부일 뿐입니다. 테이블 아래로 손을 황급히 내렸지만 한 여사의 매서운 눈동자는 이미 제 손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아직 사돈은 아니죠. 강미나 양 어머니 손을 보니 고생을 참 많이 하셨나 봐요. 피부가 아주 두껍고 투박하시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손끝 하나 귀하게 여겨서 그런지 이런 손목을 보면 참 생소해요. 가슴 한구석이 헛헛해집니다. 생소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천하다는 뜻으로 들리는 건 제 자격지심일까요? 아닙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죄지은 사람처럼 어색하게 웃으며 무릎 위에 놓인 가방 끝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분위기를 바꿔보려 미나가 준비한 선물을 꺼냅니다. 석 달치 월급을 쪼개어 산 최고급 실크 스카프입니다.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며 제 심장은 미어집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랑 같이 정성껏 골랐어요. 미나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이 성의를 봐서라도 우리 엄마를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부탁 말이죠. 마음은 고마운데 내가 워낙 예민해서 정해진 브랜드가 아니면 살에 닿는 게 껄끄러워요. 이런 건 그냥 어머니나 하세요. 우리 도진이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우리 집 수준을 제일 잘 아는 애가. 선물 상자가 탁자 끝으로 밀려납니다. 마치 우리 미나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밀려나는 것만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옆에 앉은 예비 사위 도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제 어머니의 무례함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미나를 나무라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미나야,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 취향 까다로우시니까 함부로 사지 말라고. 너희 집 방식대로 생각하지 마.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지만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너부터 그런 사소한 습관들 고쳐야 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그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내 딸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 제 부모의 갑질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자. 저 남자가 정말 내 귀한 딸의 동반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걸까요?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애먼 젓가락질만 반복합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그 모습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한 여사는 이제 대놓고 급에 대해 논하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이라도 경영하는 집안은 격이 다르다며 근본 없는 집안과의 결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아한 독설로 풀어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합니다. 당혹감은 어느새 서늘한 인내로, 그리고 그 인내는 차디찬 분노의 불씨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방 속 아침에 받은 그 봉투가 묵직하게 느껴집니다. 대명 전공 직원들의 눈물과 피땀이 섞인 자료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내 딸의 미래를 위해 이 모욕을 참고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가짜 우아함의 가면을 찢어버릴 것인지 말입니다. 한 사모님 말씀이 정말 교양 있으시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의 급이라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 사람이 숨기고 싶어하는 뒷모습에서 더 잘 보인다는 거요. 제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립니다. 한 여사의 눈썹이 일그러지고 도진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미나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지만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부끄러운 미용사의 손이 아닙니다. 이들의 추악한 진실을 끄집어낼 심판자의 손입니다. 이게 사부인 집안의 진짜 급입니까? 어떤 침묵은 폭풍 전야보다 더 위태롭습니다. 차가운 도자기 찻잔 속에서 식어가는 찻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딸의 결혼이 아니라 딸의 남은 인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온 60년 세월이 한 여자의 천박한 혀끝에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제 인내심의 퓨즈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한금자 여사는 이제 아예 대놓고 미나에게 절연을 요구합니다. 가난은 숨길 수 있어도 그 천한 근성은 못 숨긴다며 시댁의 급에 맞추려면 친정과의 인연을 끊는 게 예의라고 말하더군요. 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딸아이의 손등 위로 한 여사의 차가운 조소가 화살처럼 꽂힙니다. 미나 씨, 내 말 어렵게 듣지 말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제조업계의 명가예요. 어디 시장 바닥에서 가위질이나 하던 집안이랑 섞일 급이 아니란 말이지.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랑은 명절에 안부 전화나 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 도진이에 대한 예의고 우리 집안에 대한 도리야. 미나의 고개가 바닥에 닿을 듯 숙여집니다. 엄마, 미안해. 아이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짧은 사과가 제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하니, 미나야. 못난 엄마를 둔 게 죄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이하려 했던 이 상황이 비극인 것을.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 옆에 두었던 가죽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익 소리가 고요한 방안을 날카롭게 가릅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한 여사와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봉투 속의 종이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제 미용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던 당신들이 소모품처럼 버린 사람들의 피 맺힌 증언들입니다. 사부인, 아니 한금자 씨. 제가 미용실을 20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머리카락은 잘라내면 그만이지만 사람 마음속에 맺힌 한은 가위질 한 번으로 안 잘린다는 거요. 제가 귀가 참 밝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제 앞에서 속을 다 개워내고 가니까요. 첫 번째 서류를 한 여사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대명전공의 상습적인 임금 체불 정황이 담긴 명단입니다. 두 번째는 납품 단가를 조작해 하청업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메모지 복사본이었죠. 우아한 척하던 한 여사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도진은 옆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저는 미리 준비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대충 서류 조작해서 넘기면 돼요. 그깟 푼돈 안 줘도 애들 찍소리 못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추악한 진실 앞에 방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서류 한 장을 도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와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지 않았던, 그러나 미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던 박도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 식당의 장지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도진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영원히 사랑한다더니 날 속이고 결혼을 해? 상견례장에 들이닥친 낯선 남자의 절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미나는 차가운 파혼을 선언하고 정숙은 무너져 내리는 한금자의 면전에 마지막 일가를 날립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은 화려할수록 무너질 때의 소리가 비참한 법입니다. 박도진 씨의 얼굴은 이제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침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입술을 달싹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벌써 문 앞에 당도했으니까요. 제가 미용실에서 수천 명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배운 건 가위질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미나야, 너 진짜 이 자식 말을 믿는 거야? 이건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이야. 도진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한금자 여사 또한 분노로 온몸을 떨며 삿대질을 해대기 시작하네요. 천한 것들이 감히 우리 아들을 음해한다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우아함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힌 지 오래입니다. 도진아, 나한테는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 결혼하는 척만 하고 미나 씨 이용만 하고 버릴 거라고 했잖아. 내가 말한 급이라는 게 고작 이런 거였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결혼하는 척, 이용만 하고 버릴 여자. 그 잔인한 단어들이 딸 미나의 심장에 고스란히 박힙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옥 같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아이의 눈에 서려있던 미련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한금자 여사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립니다. 자부심의 근간이었던 아들의 완벽함이 추악한 기만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계는 무참히 붕괴되었습니다. 박도진 씨, 그리고 사모님. 저희 엄마가 손이 투박하다고 하셨죠? 그 투박한 손으로 정직하게 버신 돈이 당신들의 그 가짜 명예보다 수천 배는 더 고귀하다는 걸 오늘 알았네요. 파혼은 제가 합니다. 아니, 파혼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렬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저토록 당당한 눈빛을 가졌었나요?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한 여사는 감히 내가 우리 집안에 라며 마지막 발악을 해보지만 이미 테이블 위에 뿌려진 비리 장부와 증거들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습니다. 급을 따지던 대명전공의 안주인은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비싼 도자기 접시가 깨지고 고급 술이 바닥에 흥건합니다. 하지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 미용실 손님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그 가위질이 오늘은 제 딸의 족쇄를 끊어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린 한 여사를 뒤로하고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합니다. 한 사모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그 말 사모님 댁 아드님한테 꼭 해주고 싶네요. 잘 사세요. 우리가 준 자료들이 검찰청으로 배달되는 동안만이라도 우리는 미련 없이 그 화려한 지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한 여사의 비명과 도진의 비굴한 변명 소리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들리더군요. 식당을 나서는 우리를 비추는 햇살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가슴속에 뭉쳐있던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이제야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 엄마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더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도 꽃은 핍니다. 아니, 어쩌면 폭풍이 불순물을 다 쓸어가 버린 덕분에 더 선명한 꽃이 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숨막히던 식당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신 공기의 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비싸기만 하고 달기만 했던 한정식보다 길까.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매콤한 떡볶이 냄새가 훨씬 더 사람 사는 냄새답게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잔을 채웠습니다. 딸 미나는 한참 동안 소주잔만 만지작거리더니 결국 제 손등 위로 굵은 눈물방울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 눈물은 도진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인생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에 대한 회한,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미안함이었죠. 저는 거친 손으로 미나의 젖은 뺨을 투박하게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평생 가위질해서 나 이렇게 키워놨는데 나는 그게 창피하다고 숨기려고만 했어. 저런 사람들한테 엄마가 무시당하게 한 거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엄마. 미나야, 엄마는 한 번도 내 직업이 부끄러운 적 없었다. 이 손으로 너 공부시키고 이 손으로 동네 사람들 시름 다 들어줬어. 누가 뭐라든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당당하면 그만인 거야.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 딸 좋아하는 웃음이나 좀 보여주라. 우리는 그날 밤 소주 한 잔에 진한 상처를 털어넣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예식장 예약은 취소되었고 남들 다 하는 결혼은 물 건너갔지만 대신 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딸의 자존감을 되찾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장사는 아주 남는 장사였네요. 3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하더군요. 대명전공의 소식은 연일 지역 신문과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임금 체불과 단가 조작 혐의로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갑질 폭로가 이어지면서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한금자 여사는 이제 누구에게도 급을 따질 처지가 못 된다더군요. 반면 우리 미나는요. 제 실력을 알아봐준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 다시 씩씩하게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문은 오늘도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열립니다. 김 과장은 밀린 월급을 다 받았다며 떡을 해왔고 동네 할머니들은 여전히 제 앞에서 사소한 일상을 늘어놓습니다. 샴푸 향과 파마향 냄새가 섞인 이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가장 고귀한 성전입니다.
퇴근한 미나가 제 앞에 섭니다. 아이는 이제 제 손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투박한 손을 잡고 자기 얼굴에 갖다 대며 한참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사랑과 존경이 제 가슴을 꽉 채웁니다. 엄마, 그거 알아? 엄마 손등에 박힌 이 굳은 살들.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예뻐 보여. 엄마 손은 세월에 깎여서 거칠어졌지만 덕분에 내 인생은 구겨진 데 하나 없이 매끄럽게 펴진 것 같아. 고마워, 엄마. 진짜로. 딸의 그 말 한마디에 20년 가위질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서로의 상처 입은 손을 부끄러움 없이 잡아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급이 높은 인생 아닐까요? 오늘도 제 미용실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세상의 무시에 고개 숙인 당신에게, 누군가의 갑질에 마음을 다친 당신에게 이 가위를 들고 말해주고 싶네요. 자, 고개 드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충분히 아름답게 잘리고 있습니다.